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이 리만 지역에 완전히 포위를 완성했다라고 어제 알려드렸는데, 이제 공세를 시작했고 대규모 공격 준비 사격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만 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러시아군이 이번 전쟁 개전 이후 최대의 사상자가 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 푸틴이 동원령 내려서 지금 50대들도 징집하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 반대 비난 여론이 너무 높아지니까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등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각국이 이거 지금 심각하다, 그런데 이중국적자 빨리 탈출하라, 이런 명령까지 내리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벨라루스까지 동원령을 내린다. 벨라루스도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할 것 같은 이 러시아 편에 서서 이 국제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황을 알려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며칠간 이 상을 좀 치르느라고 방송을 직접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염려에 힘입어서 잘 모셔드리고 제가 다시 방송에 복귀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제가 방송을 잠정 중단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염려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계속 매일매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먼저 주요 전과 보겠는데요. 병력은 500명, 전차 10세대, 장갑차 23대. 야, 이거 보면 그냥 한 개 대대, 우리 대한민국 편제로 보면 한 개 기계화 대대가 하루에 또 사라졌죠. 그래서 지금 최근 열흘 이상 계속 이런 400, 500명 정도의 사상자가 계속 나고 있는데, 그리고 전차 장갑차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 개 대대씩 사라지고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런 사상자들이 주로 지금 이 리만 지역이 포위되어 있던 러시아군이 동쪽으로 포위를 뚫고 도망가려고 포위를 뚫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사상자가 또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지금 엄청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 우크라이나군이 28일 날 자 항복해라, 그런데 29일 자정까지야, 그 29일 자정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48시간 내에 공격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48시간 아니고 딱 그냥 12시 땡 하자마자 바로 공격 준비 사격에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포격을 지금 퍼붓고 있는 이런 상황 좀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리겠고요. 자, 이런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고, 차량은 17대 격파, 야포 6문 격파, 다란장 로켓 2문 격파, 그리고 고정익 항공기 수호이 25 공격기가 이 2대가 격추됐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1타 쌍피 지대공 미사일 한 발에 2대가 이렇게 편대로 비행하고 있던 수호이 25가 그냥 동시에 격파됐다라는 참 비극적인, 러시아 입장에서는 비극적인 상황이고요. 헬기기 한 대 격추, 그리고 무인 항공기 8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고요. 이 전과를 바탕으로 상황을 보겠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의 지원 사령부를 독일에 창설하고 가동 준비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이 사령부 인력은 한 300명 정도, 그렇게 해서 이 작전 계획 수립, 그리고 정보 지원, 그리고 군수 지원, 그리고 무기 반입해서 넣어주는 거, 그리고 그 무기 반입된 거 교육 훈련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통괄하는 이 300명 정도의 사령부를 창설한다고 하는데, 미국은 이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동맹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사령부까지 창설해서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면 러시아가 지금 핵무기를 사용할 그런 결심에 약간은 주저하게 되는 억제력이 또 생기겠죠. 뭐 확장 억제력을 직접적으로 보장해주는 이런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미국이 저 정도로 관여하는데 저기다가 핵을 써서 되겠느냐, 반격받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겁을 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사용 경보가 최고 등급으로 격상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자포리자, 헤르손 이 두 지역을 독립국가로 승인하고 이제 러시아 연방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니들이 자포리자, 헤르손, 또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 지역에서 공격해 들어오면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니까 새로운 핵무기 교범에 의해서 니들은 핵공격 받을 수도 있어. 국가적인 위협을 느꼈을 때 핵 반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해놓은 바로 그날이 이제 시작되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는 핵 사형 경보 최고 등급 경보를 격상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시에 국제사회는 즉각 대응해야 한다라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점령지 독립을 승인했죠. 그리고 연방 편입 절차를 이제 시작해서 이제는 그 지역을 말도 안 되게 러시아 연방으로 편입한다. 그리고 그 러시아 연방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찬성률이 각 지역마다 90% 이상 나왔다는데, 이것도 나중에 전부 조사해서 진짜 진실을 밝혀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푸틴이 동원 과정에서 실수했다, 바로잡을 것이다 이러고 있는데, 왜냐? 40대 50대가 막 징집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도 막 징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왜 50대가 가냐? 30만 명인데. 자, 이렇게 돼서 이 국민들이 비난 여론이 드세어지자, 이거 실무자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실무자 처벌하겠죠. 자기가 그래 놓고. 그리고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 그런데 징집돼서 이미 지금 벨고로드에 갔고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푸틴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북쪽에 있는 러시아 거의 뭐 위성국이나 마찬가지죠. 이 벨라루스가 동원령 선포 준비한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지금 대규모로 들어올 거니까 철도, 비행장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가동돼야 되니까 이 철도와 비행장 정비에 착수했다라는 것이고요. 러시아가 극동 군광구, 시베리아부터 우리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여기가 다 극동 군광구죠. 여기에 있는 S-400 지대공 미사일 전량을 우크라이나로 이동 배치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이 무기는 만들 수가 없고, 반도체가 없으니까 만들 수가 없고, 그럼 있는 거 가지고 써야 되는데 중부 그리고 서부 남부에 있는 거 다 끌어썼고, 이제는 극동에 있는 것까지 끌어써서 여기에 이제 마지막 쥐어짠 국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크라이나의 최후 통첩 28일 했는데 무응답했어요. 그래서 리만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포격을 이미 개시했다라는 것이고, 우크라이나 지대공 미사일 한 발로 수호 25 두 대를 1타 쌍피로 격추했다. 과거 개전 초에 한 발로 그냥 이 헬기 세대를 격추한 적 있죠. 1타 3피. 그런데 여기는 또 전투기를, 공격기를 1타 쌍피로 또 잡아버렸어요. 러시아가 내륙 지역에 있는 이 전선과 전혀 관계없는 이 드니프로 페트롭스크, 여기에 있는 버스 회사의 차고 직결지에다가 정말 러시아는 몇 발 남지도 않은 익스칸데르 미사일 탄도탄을 쐈다고 합니다. 몇 발 남지도 않은 걸 왜 버스 회사에 쐈을까요? 아무튼 이런 이 민간인 학살, 민간인 사살, 피해, 이런 전쟁 범죄를 또 저질렀다. 그리고 러시아가 최신 우란-6 전투 로봇을 우크라이나 지뢰에 파괴됐다라고 하는데, 이 사진이 공개됐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우란-6 전투 로봇 위에 이제 기관총 달려 있고 하는데, 놀랍게도 지뢰에 지금 파괴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란-6가 또 지뢰 제거 임무를 갖고 있어요. 이게 지뢰 제거를 올라 있죠. 그런데 지뢰 제거는 못하고, 뭐 제거는 했죠. 자기의 몸을 던져서 자기가 파괴되면서 이렇게 그 지뢰는 무력화됐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뢰 제거 임무를 맡은 이 무인 전투 로봇이 지뢰에 완전 박살이 났다. 근데 여기가 이제 리만에서 동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병력으로 포위하고, 병력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지뢰를 살포하고, 자, 이렇게 해서 리만에 있는 7,000명을 완전히 고립시켰는데, 지속적으로 동쪽의 크레미나 쪽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뚫어 나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피해가 발생한 거고, 이제는 그동안 직접적으로 공격을 안 했던 그 유예기간 다 지났고, 이제는 완전히 그냥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바탕으로 첫 번째 소식 들어갑니다. 러시아가 동원령을 통해 소집한 병력을 우크라이나 북부 지역에 배치해 키이우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스푸티차가 끝나는 오는 11월부터 대규모 병력이 벨라루스에 배치된다는 소식입니다. 벨라루스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 사이 최소 12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 병력의 자국 주둔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러시아군이 벨라루스에 들어올 것이라고 벨라루스 야권 지도자 파벨 라투슈카 전 문화부 장관이 현지 시각 9월 30일 밝혔습니다. 라투슈카 전 장관은 정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루카센코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러시아군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을 승인했다라며,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12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벨라루스에 배치될 것이며, 이와 별개로
벨라루스에서도 10만 명의 예비군을 소집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26일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벨라루스, 러시아 정상회담 직후에 나온 것인데요. 푸틴의 충실한 신복인 루카센코는 대국인 러시아를 모욕하는 것은 절대 참을 수 없다 라며 일부 배신자들이 도망치고 있다고 하는데 갈 테면 가라. 러시아와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이길 것이며 다른 길 따위는 없다 라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자국으로 탈출한 러시아 청년들을 체포해 러시아에 넘겨주는 한편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반입을 준비하는 등 이번 전쟁 내내 초강경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 역시 궁지에 몰린 푸틴을 돕기 위해 루카센코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벨라루스 내부에서 루카센코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나쁘다는 것인데요. 러시아군의 벨라루스 배치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위한 벨라루스 정부의 동원령이 현실화될 경우 루카센코 정권도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루카센코. 이 사람은 국민투표 통해서 러시아 연방으로 가입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에 이 소련 시절에 백러시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벨라루스예요. 이 벨라루스는 이 독립국가 중에서 가장 친러 행보를 밟고 있고 남쪽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반러다 보니까 사이가 대단히 나쁘죠. 자, 그래서 이 벨라루스가 개전 초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려 했지만 그때 당시에 총참모장이 나는 할 수 없다라고는 사표 내버렸죠. 그 정도로 지금 군대도 장악 제대로 못하고 있고 군인들도 이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10만 명을 더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라는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러시아군은 지금 30만 명 동원한 것 중에서 12만 명을 벨라루스에 집어넣는다라는 건데 그러면 결국 벨라루스에서 키이우로 가는 두 가지 축선이죠. 바로 서쪽에 있는 체르노빌 축선으로 해서 키이우로 들어가는 거, 동쪽에 있는 체르니우 쪽으로 해서 또 키이우로 들어가는 개전 초 올 2월 24일하고 똑같은 축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일을 다시 하기 위해서 벨라루스에 12만 명을 넣는다. 그러다 당시에는 벨라루스에 12만 명 안 들어갔죠. 전 전선에서 동원한 병력이 15만 명이었으니까 이번에 러시아가 동원하는 병력은 개전 초보다 거의 2배의 병력을 밀어넣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작년 이맘때죠. 작년 이맘때부터 러시아는 이 벨라루스 그리고 벨고로드 이 지역으로 또 쿠르스크 이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 기동 훈련을 이제 시작하는 이 단계였습니다. 바로 그걸 또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벨라루스가 이렇게 이번 전쟁에 직접 개입을 한다면 과연 이 루카센코의 정치적 생명이 남아있을 수 있냐. 2020년 대통령 당선 또 재선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장기 독재를 하고 있는데 그때의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고 지금도 망명해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 전쟁에 참가를 하면 벨라루스는 서방 세계로부터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야권 지도자 2020년 부정선거로 인해서 갈라섰어. 그 이전에 장관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서방은 이 이슈에 적극 개입해서 벨라루스에 러시아군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된다. 그리고 정권 바꿔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벨라루스에 12만 명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아주 유력한 야권 지도자가 이렇게 트위터에 올려서 지금 밝히고 있고 소치에서 며칠 전입니다. 소치가 이제 흑해 연안에 있는 휴양도시 아닙니까? 거기에서 푸틴하고 루카센코가 회담을 하는데 여기에서 대국을 러시아라는 이 대국을 부정하는 자들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이 푸틴의 발바리처럼 이렇게 꼬리를 흔들었는데 이 러시아를 대국으로 막 이렇게 올려주고 하는 게 마치 우리나라에도 중국을 대국으로 엄청 올려줬던 어떤 분이 있죠. 비슷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푸틴이 실수를 하고 둘러댔을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원으로 러시아 주민들의 반감이 극에 달한 가운데 크렘린이 10월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소문이 러시아 안팎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각국이 러시아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서둘러 러시아를 탈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과 미 국무부가 현지 시각 9월 27일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경보를 발령하고 여행 제한 조치와
즉각적인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미 외교당국은 모든 미국 시민의 러시아 여행을 금지하며 현재 러시아에 체류 중이거나 여행 중인 미국 시민은 즉각 러시아를 떠나야 한다 라며 러시아 정부는 이중 국적을 가진 미국 시민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 영사 접근을 거부하거나 미국 시민의 출국을 막고 징집할 수도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9월 29일 추가 공지를 통해 러시아가 전국 각지의 반전 시위 현장에서 국적을 가리지 않고 외국인들을 체포하고 있다면서 최근 미국 시민 몇 명이 시위 현장의 사진을 찍거나 시위 현장을 지나가다가 러시아 당국에 체포,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라며 러시아 체류의 위험성을 재차 경고했습니다. 유럽 각국도 러시아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즉각 러시아를 떠나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폴란드, 영국, 이탈리아가 러시아 현지에 체류 중인 자국민 현황과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도 자국민들에게 러시아 여행 금지와 즉각적인 귀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이러한 조치는 반전, 반체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러시아 전역이 혼란의 도가니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인데요. 푸틴은 현지 시각 9월 29일 독립국가연합 정보기관장들과의 화상회의를 갖고 서방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색깔혁명과 유혈사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보안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전, 반체제 시위를 서방 국가들에 의한 색깔혁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계엄령이 준비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민심이 완전히 돌아선 지금 계엄령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푸틴은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 거대한 빌딩이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공지를 했어요. 자, Security Alert for U.S. Citizen in Russia. 그래서 미국 시민들 지금 떠나야 된다라고 지금 여기에 이제 축적을 하는데 특히 이중국적자들, 러시아인인데 미국 가서 또 애 놓으면 이중국적 되지 않습니까? 그 이중국적자들이 위험하다. 그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보면 미국 시민인데 러시아에서 보면 야 러시아니까 너 징집 이렇게 징집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된다. 이런 말들부터 시작해서 그 시위 현장에 괜히 얼쩡거리다가 체포될 수도 있고 하니까 빨리 미국으로 돌아와라. 자 이러니까 이제 뭐 이탈리아, 폴란드, 영국, 프랑스 이런 이제 유럽 각국들도 일시에 동시에 이제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 왜냐? 사실은 이 계엄령 아니면 지금 이 흔들리고 있는 민심을 바로잡아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이 계엄령 아니면 곳곳으로 이제 분출이 되겠죠. 이 분출을 억누르려고 하면 계엄령인데, 자, 이 계엄령으로 억누르려는 이 민심이 그냥 누를만 놓으면 되는데 여기서 징집을 해서 빼가죠, 이제. 그러면 이 분노가 결국은 폭발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뭐 저는 이 푸틴 정권이 이렇게나 저렇게나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큰 러시아군의 피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도네츠크 북부의 리만 포위망이 닫히고 이제 전투가 아니라 학살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마지막 항복을 거부한 리만의 러시아군에게 엄청난 규모의 화력을 동원한 공격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도네츠크주 북부의 전략 요충지 리만을 완전히 포위하고 지난 9월 28일 러시아군에게 항복 권고를 보냈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항복 거부 의사가 분명해진 현지 시각 9월 30일 새벽부터 대규모 포격을 시작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9월 30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9월 29일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48시간 이내에 대대적인 공세에 들어가겠다는 우크라이나군의 최후 통첩에 따라 이루어졌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리만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목, 심지어 리만 인근의 숲까지 개미 한 마리도 통과하지 못할 수준으로 차단하고 러시아군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당초 리만에 농성 중인 러시아군 규모는 약 7천여 명 정도로 알려졌었지만 러시아군이 지난 열흘간 우크라이나군 포위망 형성을 저지하기 위해 격렬한 저항을 펴는 과정에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해 현재는 3천여 명 정도만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지 시각 9월 30일 0시부터 이 일대에 강력한 정보 통제를 걸고 전선 상황에 대한 공유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들에 따르면 9월 29일 저녁까지 리만 서쪽의 스비아티호리 국립공원 북쪽과 서쪽,
리만 남쪽의 얀필과 마이코라브카 일대에 하이마스와 BM-21 등 엄청난 규모의 우크라이나군 포병 전력이 집결을 마치고 포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주요 기동로에 기갑여단과 기계화 여단으로 국립공원으로 들어가는 수풀과 평야 지역은 대량의 살포식 지뢰로 틀어막고 도관에 든 쥐 신세가 된 리만의 러시아군에게 공세를 퍼붓고 있어 리만 지역 러시아군은 현지 시각으로 9월 30일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항복 거부로 불과 2주 만에 7,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오게 된 리만은 개전 초 마리우폴, 지난 7월 세베로도네츠크에 이어 단일 전투 최대 사상자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만의 러시아군 부디 한시라도 빨리 백기를 들고 나와 인명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취했는데 이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이 옥쇄하던 그 상황, 그리고 세베로도네츠크에서 끝까지 저항하던 그 상황하고 지금 이 리만하고는 달라요. 마리우폴과 세베로도네츠크의 우크라이나군은 망치와 모루 전법의 모루 역할을 한 겁니다. 여기에 전력을 투입하도록 만들어서 다른 쪽으로 전력을 더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다른 쪽에서 공세를 성공시키는, 자, 이런 모루 역할을 한 거예요. 충실하게 그 모루 역할을 장기간으로 수행을 했죠. 그러면서 러시아군의 피해를 더 강요했고요. 그런데 여기는 망치와 모루가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군은 그냥 도망가다가 그냥 고립된 겁니다. 그러면 항복하는 게 더 나은데 항복을 안 했습니다. 독전대가 있으니까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이 러시아군 병사예요. 얼마나 지금 러시아군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우크라이나군에 들어온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냐. 이 리만 동쪽 어떤 초소인데, 초소에 지금 혼자 지금 경비 서고 있다가 일단은 군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이제 말이 통하니까 이렇게 같이 담배도 나눠 피고 이렇게 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는 이 들어온 지금 병력들은 우크라이나군입니다. 얘는 러시아군이고요. 그러면 얘는 우크라이나군하고 교전을 하든지 아니면 항복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뭐 천지도 모르고 대화를 막 한 겁니다. 담배 얻어 피고. 그러면서 이 동영상 캡처한 건데 동영상 보면 이 푸틴 욕도 하고 같이 뭐 이렇게 하다가 이 동영상을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찍는 거예요. 뭐 이런 바보가 있냐 해 이제 찍는데 나중에 뒤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야, 우리 인마 우크라이나군이야, 우크라이나군 하니까 깜짝 놀라죠. 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정도로 자기네들이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크라이나군이 에워싼 거예요. 그래서 병력이 쌀 수 있는 곳은 병력이 싸고 병력이 못 들어가는 곳은 이렇게 살포식 지뢰를 갖다가 지금 대량으로 쏴요. 하이마스에서 발사되는 그 로켓탄에 파스캄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지뢰를 이렇게 쏘는데 그 지뢰가 곳곳에 지금 뿌려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자, 그래서 지금 이 리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완전히 그냥 포병들이 에워싸고 지금 양 사방에서 항복 안 했으니까 딱 12시 땡 하자마자 사격을 퍼붓고 이 상태 같으면은 뭐 이 공격 준비 사격이 아니라 이 사격으로 그냥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러시아는 지금 리만 지역에 포병이 없으니까. 그래서 포병으로 계속 두드리면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는 완전히 너덜너덜해져 있는 걸 기계화 부대들이 들어가서 정리만 하는, 자, 이런 상황인데 옥쇄를 각오했다면 지금 그 7,000명인데 며칠간은 이 공세 대부분 죽고 지금 한 3,000명 남아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 3,000명 중에 한 2,300명 남으면 그때 백기 드는 게 옥쇄의 상황인데 어차피 그렇게 될 거 그냥 3,000명 상황에서 백기 드는 거에 서로에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러시아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병력이 루안스크 군인데 루안스크 정말 선택 잘못해서 너무나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빨리 제정신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